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좌파 인텔 브루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화정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로마가 이제 공화정 시대 로마인들의 성적표를 살펴보는 것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합격 그룹부터 알아보기로 하는데 우등생을 먼저 살피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본보기로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이사를 죽인 마르쿠스 브루투스의 점수가 가장 낮는데 그는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을까? 현대인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요컨대 좌파 인텔이었습니다. 자신은 확실한 비전이 없으면서도 타인이 하는 일에는 큰 소리로 비판을 합니다. 즉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게다가 좌파 인텔이라면 좌파 인텔이답게 선동 연설을 한다면 그런 대로 낫겠지만은 그 연설에는 도무지 재미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가정의 자제라면 교양 과목 중 하나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즉 수사학을 배우는데 브루투스의 경우 어렸을 때는 그리스인 가정교사에게서 배웠고 그 후에는 아테네, 페르가몬, 로도스 섬에서 공부합니다. 당시 로마인으로서는 최고 유학 장소를 선택해 공부한 것입니다. 현대로 말한다면 자기 나라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옥스퍼드나 예일, 소르본 등에 가서 유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양만은 남아 돌 만큼 갖추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말로 도대체 상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카이사르가 우연히 젊은 브루투스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소감을 말해달라는 청을 받은 카이사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청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만 알겠다. 참 지독한 야유입니다. 나라면 자신이 쓴 글에 대해 그 같은 비평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밤잠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비평은 옳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 암살을 결행한 다음 날 브루투스는 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국가 로마를 위해 카이사르를 찔렀다고 연설합니다. 이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찬성은커녕 야유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설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자, 계속해서 카이사르를 살해한 복고주의자들인데 이제 설득력이 브루투스가 설득력이 20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는 놈이 지적 능력이 30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도자로서 자질로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학문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는 별개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브루투스는 지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지적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럼 지적 능력이란 무엇일까? 지적 능력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적 능력이란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견 지명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이제 인텔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현상에 대한 비판은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브루투스의 경우는 공화정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이 격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만 시종일관 밀고 나갑니다. 무작정 반대부터 합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뒤에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탈리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브루투스와 그 동지들의 카이사르 암살을 복고주의자의 자기 도추가 가져온 무익과 유해뿐인 비극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브루투스나 그 동료들에게는 카이사르를 죽이면 공화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공화정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는 정도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실제 그들이 한 일은 로마에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최종적으로는 카이사르의 유지를 계승한 옥타비아누스가 즉 아우구스투스가 내란 수습합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옥타비아누스 대 브루투스, 그 다음엔 또 계속해서 옥타비아누스 대 안토니우스의 내전이 일어나 로마에는 피를 흘립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브루투스와 그 동지들입니다. 좌파 인텔리전트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 동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브루투스에겐 좋은 점수를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카이사를 암살했다는 점도 나쁩니다. 지속하려는 의지에는 60점을 주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입니다. 법정 변호사 키케로 편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지식인은 현실에 대한 통찰 능력은 우수합니다. 지금 세상의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 비판하라고 하면 그들은 몇 가지 이야기로 날카로운 말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는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와 지식인의 큰 차이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브루투스보다 키케로가 훨씬 우수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키케로는 로마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키케로도 현실 비판 우수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키케로는 비평가나 언론인으로서는 초인류이지만 그의 논지는 즉 글로 쏘놓았다는 식의 이상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실에 응용해서 나아가야 되는데도 말이죠. 결국 키케로는 서재 속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남겨놓은 문장은 좀 훌륭한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이르려면 좀 아니죠. 역시 전형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웅변가였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름을 날린 것은 오로지 법정 변호사로서의 이 활약입니다. 고대 로마의 법정은 현대 미국과 비슷해 배심원들이 있고 그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 법정 변호사가 맡은 일인데 정치가 연설과 변호사 연설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가 하면은 배심원은 적도 아니고 적군도 아닙니다. 아군도 아닙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배심원의 역할인 만큼 이해관계가 있었어도 곤란합니다. 키케로는 그러한 제3자를 설득하는 일에 능수능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연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군을 포용력 있게 구슬리고 자신의 반대파도 설득해야만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설을 과연 키케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NO, 아닙니다. 키케로 문장은 분명히 좀 뛰어난 면이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감정적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저처럼 간결명쾌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하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거죠. 키케로는 법정 변호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우등생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갑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들이 영원한 만점자, 퍼펙트, 지적 능력, 설득력, 육체적 내구력, 자기 제어 능력, 지속하려는 의지가 올 100입니다. 키케로가 아닌 카이사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